힘차찬 우리 공화당 승리하자. 모여라 손에 손잡고 모여라 손에 손을 잡고 하자. 우리 공화당. 안녕하세요. 진순정 대변인님이라고 합니다. 직책이 정확하게 뭡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리 공화당 중앙당 대변인 진순정입니다. 달리 수식어, 태극기 집회 사회자, 천만이 무죄석방본부 대변인도 맡고 있고요. 그 정도입니다. 지난번 대천절에 네. 굉장히 크게 활약을 하셨어요. 아휴. 지금 그 많은 국민들 앞에서 이렇게 소리도 많이 이렇게 우렁차게 하셨는데 그때 그 상황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사실 그때 이제 우리 보수 우파 국민들,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들이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 연합 집회를 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그것이고, 또 개인적으로 영광스러운 점은 또 그 메인 무대에 제가 이제 사회를 맡게 되었었는데요. 조금 개인적인 감정을 말씀드리자면 좀 두려웠었죠. 왜냐면은 우리가 항상 합을 맞추던 사람들도 아니고 갑자기 연합한다고 해가지고는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무대에 덜컥 올랐는데요. 다행히도 큰 실수 없었고 또 집회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 평소에 듣던 고는 아니었지만 제 고에 잘 또 따라해 주셨고요. 그런 면에서 개인적으로나 또 우리 당이나 또 보수파 국민들이나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였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날 광경이 어땠어요? 그 높은 데서 올라가서 이렇게 양쪽으로 다 보셨을 때 저는 밑에 있어가지고. 네, 그때 참 길에서 아스팔트에서 지금 이제 횟수로 4년 이제 네 번째 봄을 죄송합니다, 겨울을 맞고 있는데요. 그런 항상 투쟁해 오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감회가 천만 가지 감정이 솔직히 교차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2016년 11월에 서울역 첫 집회부터 해서 대한문을 거쳐오는 과정, 새누리당 겪으면서 대한애국당, 우리공화당으로 오기까지 참 생각은 같이 시작했지만 또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데 그 과정을 함께 겪으면서 그날은 다른 걸 다 차치하고 오로지 탄핵 무효,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위에서 보고 있을 때 참 만 가지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안타까운 점도 있었고, 서글픈 점도 있었고, 또 분노하는 점도 있었고, 보람된 점도 있었고, 그 어떻게 다 몇 마디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다들. 내년에 또 출마하실 거잖아요. 제가 확답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출마도 치고 이제. 네. 출마도 치고. 창원 지역에 지난번 한번 이제 출마하셨는데 이제 다음번 출마하실 때 창원에 가서 나의 역량을 어떤 점을 더 이제 두드러지게 한번 추가하실 게 있다면? 이게 저희 당의 입장이랑 또 후보자의 입장, 제가 후보자가 된다고 보고, 제가 섣불리 처음에 이제 양해 말씀 구하는 것이, 섣불리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정치적 욕심으로 비춰주고 싶은 생각이 없고요. 그렇게 될까봐 약간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첫 출마를 할 때도 저는 이제 오로지 이제 당의 명령이었고요. 또 제가 너무 줏대 없는 사람이라 가지고 또 제 생각은 다르게 당에서 시킨다고 또 마냥 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그래가지고 참 그렇게 보여질까봐 저는 조금 우려스러운 면이 있어서 제가 확답을 못 드리고, 이번에도 당에서 어떤 결정이 나면은 제 생각과 부합한다면 거기에 따르는 것이죠. 출마한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면은 21대 총선은 이제 탄핵파 대 반탄핵파잖아요. 결국에는 그겁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만들어 놓은 원흉들에 대한 그들의 단죄를 묻지 않는 이상, 제 아무리 100번을 다시 태어난다고 한들, 대한민국이 100번을 다시 태어난다고 한들 그 세력들이 그대로 있는 이상은 대한민국은 답이 없다. 결국에 그 싸움이다. 이것은 전문적인 정치 집단, 정치 소양을 가지고 정치 꿈나무로 키워지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필요한 시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에 대한 제가 어필할 수 있는 거 뭐겠습니까? 강한 소신, 신념, 양심, 투쟁, 그거.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심, 그리고 지도자에 대한 의리. 그거면 저는 충분하다고 보고요. 그 부분을 이제 우리 국민들께 많이 어필시키고, 기존의 정치 세력들과는 180도 다른, 때묻지 않고 순수하고 양심적이고
뭐 그런 점을 좀 부각하고 싶습니다. 예. 아주 베테랑 같은 모습은 보여드릴래야 보여드릴 수가 없고요. 순수성으로 밀고 나가려고. 지난번 그 선거에서 네. 몇백 표였는 네. 모르겠지만 자유한국당이 838. 이제 우리 때문에 타격을 입었다. 네. 그렇게 했는데 다음번 선거에서 그 자유한국당하고 만약에 또 맞붙는다 그러면은 그 싸움에서 지난번 싸움과의 차별점을 두고 내가 뭔가 좀 더 발전해야 되겠다 싶은 건 어떤 게 있습니까? 참 그 부분에 대해서 838표 굉장히 저한테 의미 있는 숫자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저조한 숫자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838분이나 저를 믿고 찍어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작년 선거 강기훈 후보하고 붙었을 때 그쪽 자유한국당에서 강기훈 후보는 이제 838표가 아니었다면 본인들이 당선이 되었을 것인데 왜 대한애국당 그 당시 대한애국당에서 나와서 이렇게 보수를 분열시켰느냐 뭐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그에 대해서 반문을 많이 펼치고 했는데 아니 838표를 왜 탐을 내냐고요. 바미당 표면은 충분히 이기고도 남고 뭐 떡치고도 남는데 그잖아요. 이 표현이 조금 가는데 잘라주시오. 죄송해요. 아주 왜 그쪽에 있는 단 한마디도 못하면서 왜 만만한 우리 공화당에게 이제 그러냐. 그때 당시에도 강기훈 후보가 그래도 접전을 펼칠 수 있었던 정의당과 자유한국당이 접전을 펼칠 수 있었던 데는 우리 공화당, 대한애국당이 정말 큰 몫을 했다. 네. 탄핵에 대해 부당성에 대해서 알리고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 대해서 알리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을 투표장으로 끌고 나갔거든요. 잠자던 보수파들, 분노하던 보수파들, 손 놓은 보수파들, 구경만 하던 보수파들이 투표장으로 대거 나오게 했다. 그 중심에 대한애국당이 있었다. 그 부분을 자유한국당에서도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섣불리 인정도 못하고 입 밖에 꺼내기가 싫은 거겠죠. 그 패배를 자기들은 비겁하게 인정하지 못하고 우리 공화당에다가 자기 탓을 남 탓을 하는 그런 모양새를 아주 전형적인 수구꼴통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 총선에 만약에 만나게 되더라도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반드시 정의가 이긴다. 자유한국당에 어떤 후보가 나오더라도 진리는 하나예요. 정의는 반드시 이기고 거짓이 전 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또 그들이 보수 우파 통합 이런 걸 운운하면서 자기들은 양보하지 않으면서 우리 보고 양보를 해라 지난번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네. 전 첫 번째 보수의 정의부터 새로 조금 내리고 싶습니다. 우리 공화당한테 보수 우파의 분열 세력이다 라고 해요. 저희는 재건 세력입니다.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 우리가 굳건하게 믿고 있었던 보수우파 세력은 보수우파가 아니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그때 보수우파가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솔직히 저는 의구심을 가지는 게 과연 보수우파가 대한민국에 존재했었나 존재 의구심부터 저는 드는 것이 우리가 속고 있었고 우리가 믿었던 정치인들이 보수파라고 믿었던 대한민국을 지켜줄 것이고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던 정치인들이 옳은 정치인이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리고 촛불이 거리로 나오기까지 우리가 믿고 있었던 대의민주주의 우리가 그들을 투표로서 뽑았고 그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정치를 해준다라고 믿고 있었던 정치인들 중에 옳은 정치인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우리는 허울 좋은 그냥 가면 속에 속고 있었다. 이제서야 진정한 대한민국을 위한 보수파의 재탄생하는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한테 보수 분열의 세력을 말하는데 보수에 대한 진짜 가치, 진짜 정의부터 명확하게 지을 필요가 있다. 그거를 바로 세우면은 저들은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보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들 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감히 우리한테 분열 세력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일단 창원 지역에는 그 좌파 성향이 강한 지역민들이 있잖아요. 나의 지역구는. 네. 그럼 그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진정한 보수 이런 건 우리는 다 이해가 되는데 좌파 성향을 가진 그렇죠. 내 지역 주민들한테는 어떤 노력을
하고 싶으신가요? 지금 우리가 이제 체제 전쟁이다, 역사 전쟁이다, 우리가 이렇게 전쟁에 임하는 전사로서 이제 용어 정리를 하다 보면은 이제 보수, 진보, 좌파, 우파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냥 우리가 일상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런 단어는 어떻게 보면은 일반 시민들에게는 반감을 주거나 혹은 거리감을 줄 수 있는 용어이기도 하거든요. 사실 그런 걸 배제한 채 이렇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지금 현재 중도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표현하는 좌파들한테 지금 문재인 좌파 정권의 실정만 한 게 없습니다. 지금 막 크게 제일 첫 번째로 알릴 수 있는 거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나라의 경제를 망치고 안보를 망치고 외교를 망치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치고 청년 세대를 망치고 어른들의 노후를 망치는 어느 것 하나 책임지지 않는, 더 나아가서 체제를 망치잖아요. 이제는 대한민국 어느 거 하나 확실한 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 좌파 중도 아마 이게 저는 이 말이 떠오르거든요. 우리 엄마가 맨날 하시는 말, 죽어봐야 저승을 안다고. 참 저들도 죽어봐야 저승을 아는 것인지. 일단은 가장 큰 거는 현실적으로 와닿는 거는 경제 부분이잖아요. 문재인의 실정을 알리는 것이 급선무고 그렇게 해서 왜 탄핵이 잘못되었는가까지 나아가는 게 조금 첫 번째 과제이자 가장 다가갈 수 있는 쉬운 방법이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제 말이 좀 조리가 없습니다, 오늘. 그럼 우리 공화당만의 특징이라든지 나의 지역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우리 공화당만의 특별한 게 있다면? 네, 일단은 자유한국당 그리고 바른미래당 뭐 문재인이 못하니까 당연히 지적을 하겠죠. 그리고 나름 야당이랍시고 뭐 문재인 욕하는 것밖에 뭐 더 하겠습니까? 하지만 문재인을 대통령 시켜준 자들입니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문재인한테 넙죽 나라를 갖다 바친 자들입니다. 그들의 요만한 욕심 때문에, 밥그릇이 그만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라를 온통 갖다 바친 저들이 감히 문재인에 대한 지적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도 내각제를 꿈꾸면서 어떻게 하든지 야합을 하려고 국민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는 저들이 진짜 문재인의 실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또 그것에 대한 투쟁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진짜 전혀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우리 공화당은 첫째도 둘째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의 법치를 위해서, 잘못된 탄핵에 대해서, 정권을 내어준 배신자들의 처단에 대해서 한결같이 소리를 내었고, 원래 그렇습니다. 윗단추, 첫 번째 단추부터 바로 껴야 끝까지 바로 껴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중간부터 바로 낀다고 옷이 절대 바로 입혀지지 않습니다. 그 단추를 바로 깰 정당은, 바로 맞출 정당은 바로 우리 공화당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얼렁뚱땅 옷을 입어서는 추위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좀 이제 뭐 집회가 자꾸 성장해감에 따라서 우리 김 네. 대변인님 이 구호도 점점 더 성숙해지는데 그 구호 작성은 누가 합니까? 작성을 따로 뭐 하진 않고요. 한근영 최고는 한근영 최고대로, 저는 저대로 각자 스타일에 맞게 이렇게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슈 되는 거를 첨가를 하는 편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구호는 좀 간단하게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사람들이 새로운 구호를 듣다 보면은 또 적응하는데 오래 걸리고, 구호는 명확하게 우리가 주장하는 바를 확실하게, 강력하게 이게 중요하니까 크게 많이 바꾸지는 않고 계속 첨가를 해가고 있습니다. 미혼이신 것 같은데 네. 어쩌다가 이 험한 정치판에 왜 오셨어요? 어쩌다가요. 어쩌다가긴요. 여기서 또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저 만국당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그것이 가장 확실한 답입니다. 그 당시 새누리당이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여러 인터뷰 중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도 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관심도 없었고, 단지 그냥 시사에 좀 관심이 조금 있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세월호 사건 때요. 세월호 뉴스를 보면서 저는 너무나 화가 났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언론이 아다르고 어다른 거. 왜 저들의 뉴스에 이렇게 뉘앙스가 있을까? 뉴스는 사실만 전달하면 되는데 은근히 국민들을 자극하는 뉘앙스. 그거는 논설이나 논평이 해야 되는데 뉴스가 은근히 국민들을 굉장히 자극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교육부 장관을 경질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조심해야 되겠다. 언론에 대한 반감이 있던 찰나에 촛불 집회가 열릴 때 굉장한 위기감을 느꼈거든요, 저는. 단순히. 그 당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지만 지금처럼 뭐 이런 것도 아니었고요. 촛불에 대한 반감, 드디어 광장에 불이 켜지면서 광장 정치가 대한민국에 시작되는구나. 이 광장 정치를 막아야 된다. 그리고 이 광장 정치로 인해서 대통령이 그 당시에 죄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 광장 정치에 의해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 권좌에서 물러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된다. 오로지 그 생각으로 저는 집회에 나왔고요. 그때 보니까는 내가 이때까지 모르고 살았던, 너무나 안일하게 살았고 내가 편하게 사는 동안 이 나라가 얼만큼 주사파한테 잠식이 되었는가, 이 나라에 얼마만큼 빨간 무리들이 곳곳에서 활개를 치고 있었는가, 내가 편안하게 사는 동안 너무나 모르고 살았던 거죠. 근데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내가 이걸 막으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손을 써야 될 게 끝도 한도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시 제가 제자리에서 원래 자리로 가서 살아가기에는 내가 너무 깊이 빠져버렸고, 그렇게 하기에는 내 양심도 허락지 않고, 지금 대한민국에는 많은 젊은 저 같은 행동하고 투쟁하고 양심 있는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라는 사명감이 듭니다. 그래서 청원에서 서울까지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 네, 그렇죠. 그럼 뭐 경비도 많이 드실 거고, 그럼요. 체력도 많이 소모가 되고. 네. 뭐 다른 경제 활동은 따로 있습니까? 저는 지금 업장 운영 중인데요. 거의 포기하다시피 되어 있습니다. 잘 돌볼 수가 없죠. 이제 지금 완전히 정치인 길로만 가야 되겠네. 한 가지만 하는 것만 봐야지.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지금 뭐 돈이 나오질 않으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제 사업이랑 병행을 하는데요. 이게 또 참 여의치가 않은 것이 선거를 나오다 보니까는 선거의 여파인지 저 문재양의 여파겠죠. 참 사업도 좀 힘드네요. 예. 근데 좋은 날이 오도록 투쟁을 하는 거니까 좋은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한번 마지막으로 살짝 큰 소리 내지 말고 가장 애착하지는 여태까지 몇 년 동안 네. 했던 고요들 중에서 딱 네. 한 구절이 있다면 한 가지 마지막으로 고어 한번 해보죠. 이때까지 그거죠. 박근혜 대통령님을 이제 저는 좀 잠깐만. 저는 좀 서청대를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서청대를 가면은 저는 참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평소 감성적이지도 않고 로맨틱하지도 않아요. 근데 서청대에 가서 제가 밑에서 있지 않고 무대에서 여러분들을 보잖아요. 그걸 보면은 전에도 한번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가 평생을 모르고 살 수도 있었어요. 평생을. 근데 참 이런 탄핵을 맞으면서 우리가 3년째 매주 이렇게 만나가지고 같은 목소리를 내면서 그때 정말 5만 가지 감정이 교차하거든요. 그래서 탄핵 무효 이것보다 서청대에서 외치는 곡, 박근혜 대통령 힘내세요 사랑해요 이거 할 때, 우리가 한 모습 그걸 낼 때 적으나마 우리가 나라를 바로 세우는 그런 거는 지금 당장 바로는 못해도 안에 계신 대통령님께 이 소리를 들려드리고 오늘 하루나마 견딜 수 있게 해드릴 수 있다는 그런 거에 굉장히 큰 좀 위안을 느꼈습니다.